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롯데의 새 감독 선임이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의 강백호 운명은 단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마지막 선택, 그 베일이 드러났습니다. 3년 연속 7위. 이제는 김태형 감독의 3년을 냉정히 평가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 시리즈를 경험한 베테랑 사령탑 김태형을 영입하며 새 출발을 선언했던 롯데 자이언츠. 하지만 올해도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태형 감독 부임 전인 2023년 롯데는 7위. 그의 첫 해였던 지난해에도 7위. 그리고 올해 두 번째 시즌 역시 7위로 마감했습니다. 승률도 큰 변화가 없었고 3년째 순위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름값 있는 감독을 데려왔지만 팀의 전력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냉정한 현실이죠. 하지만 작년의 7위와 올해의 7위는 의미가 다릅니다. 지난해는 첫 해였기에 적응기로 평가받았습니다. 팀 내부에서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분위기였죠. 특히 수비 쪽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보였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주전 자리를 꿰찼고 이들이 계속 발전한다면 리그 최강의 라인업도 꿈이 아니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8월까지만 해도 롯데는 상위권을 유지하며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LG, 하나와 함께 선두 싸움을 펼치던 그 시점에는 포스트 시즌 진출이 순위 싸움의 문제일 뿐이라는 낙관적인 분위기였죠. 팬들의 기대는 이미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8월 이후 12연패라는 악몽이 찾아오면서 팀은 급격히 추락했고 결국 7위로 시즌을 마감하며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단 한 번의 반전, 단 한 경기의 승리만 있었어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지만 그 기회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투수진에서 몇몇 유망주를 발견한 건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능성을 보여줬던 젊은 타자들이 오히려 퇴보하면서 팬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졌죠. 결국 남은 건 허탈함뿐이었습니다. 이제 김태형 감독은 계약 마지막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결과를 내지 못한 그에게 더 이상의 실패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캠프에서는 강도 높은 훈련이 예고돼 있고 동시에 외부 전력 보강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 부임 이후 롯데는 FA 시장에서 큰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2023 시즌을 앞두고 이미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 세 선수에게 총 170억 원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며 뼈아프게 드러났습니다. 리그의 경쟁 균형 장치인 셀러리 캡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구단은 추가 영입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전력 보강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부임 당시부터 취임 선물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성적은 그 핸디캡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년은 반드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야 하는 절박한 시즌. 4년 연속 가을 야구 실패는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구단이 다시 한번 FA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셀러리캡 여유가 생긴 만큼 최소 1명 이상의 알짜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스타까지 이른바 나리베르두 프로그램에 묵이면서 셀러리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흥미로운 가설이 떠올랐죠. 롯데가 약점으로 꼽히는 유격수 포지션 보강을 위해 박찬호, 그리고 장타력을 보완하기 위해 강백호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선수 모두 데려오기는 어렵습니다. 모기업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2명을 동시에 영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롯데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지만
최근 몇 년간의 경영 상황이 예전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예전처럼 돈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죠. 따라서 이번 오프 시즌에는 한층 신중한 행보가 예상됩니다. 롯데 구단 역시 내부적으로는 물론 팬 여론과 SNS 반응까지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며 FA 영입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강백호 영입을 둘러싼 고민의 중심에는 나승엽이 있습니다. 강백호의 수비 포지션이 애매하기 때문이죠. 1루, 외야 어디에서도 평균 이상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결단을 내리기보다 더 깊이 있는 내부 분석과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롯데 내부 사정과도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정확도가 뛰어난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에스에 대해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전제로 하면 우익수는 윤동희가 맡게 됩니다. 그렇다면 강백호는 중견수로 뛸 수 없고 지명타자 자리에는 이미 전준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준우는 아직 계약이 2년이나 남아있죠. 결국 포지션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윤동희를 중견수로 옮기고 강백호를 코너 외야로 돌리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 수비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루수 자리에도 이미 다른 선수들과 중복이 생깁니다. 한동희의 군 복고로 내야진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오래 부진했던 나승엽의 반등 여부입니다. 나승엽은 고교 시절부터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관심을 받았던 유망주였고 입단 당시부터 잠재력 있는 거포 유망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군 복귀 후였던 지난해에는 120경기에서 타율 0.31, 홈런 7개, 66타점을 기록하며 확실히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장타자로서의 잠재력도 분명히 인정받았죠. 하지만 올해 나승엽의 성적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타율 0.229, 홈런 29개, 타점 44개, 홈런 수는 늘었지만 정확성이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단순한 슬럼프로 보기 어렵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시즌 내내 나승엽의 타격 접근법을 지적해왔습니다. 장타에만 집착하지 말고 타격 밸런스를 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했죠. 그만큼 김 감독에게서 가장 많은 질책을 받은 선수가 바로 나승엽이었습니다.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흔들렸습니다. 시즌 막판에는 수비 실책이 잦아지며 평가가 좋지 않았고 결국 선발 라인업에서 빠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는 곧 감독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나승엽의 입지와 강백호 영입 문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롯데가 외국인 타자를 단 한 명만 쓰는 구조 속에서 굳이 강백호를 영입하거나 영입을 검토한다는 것은 곧 나승엽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다는 방증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감독이 여전히 나승엽의 잠재력을 믿고 있다면 굳이 강백호 쟁탈전에 뛰어들 필요는 없겠죠. 만약 정말로 자금 여력이 있다면 롯데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박찬호일지도 모릅니다. 박찬호는 이미 리그에서 검증된 유격수로 팀의 약점인 유격수 포지션을 확실히 메워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황은 복잡합니다. 외국인 선수 교체 여부 등 여러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확정적인 전력 구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논리는 분명합니다. 만약 나승엽이 기대만큼 성장했다면 강백호 영입 필요성은 훨씬 낮아졌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타율 0.31을 기록했던 나승엽이 올해 0.2대로 떨어진 것은 단순한 부진이 아닙니다. 이는 1군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결과이자 그의 성장세가 일시적으로 멈췄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내년은 나승엽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마무리 캠프부터 김태형 감독과 함께 꾸준히 훈련하며 스스로의 입지를 되찾아야 합니다. 김 감독이 나승엽에게서 완전히 마음을 돌린다면
롯데는 강백호 영입 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승엽이 반등에 성공한다면 그 자금은 박찬호 영입으로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대전에서의 강백호 운명은 나승엽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